교육청이 아무리 행정 업무 경감을 발표해도 실제 체감하는 교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사의 감정노동, 업무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아이에게 쓸 에너지는 그만큼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분명 배터리가 있겠죠. 그 배터리가 방전되면, 특히 선생님들의 마음 배터리가 방전되면 그 피해는 누가 가장 먼저 입을까요? 네, 바로 교실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솔직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일찍 퇴근하는 직업, 교사 말고 또 있나요? 방학은 말할 것도 없고 수업 시간도 하루 몇 시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사들은 편해 보인다고 분명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공식 데이터는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부모님들, 이 사실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한국 교사는 수업 시간 대비 행정 업무 비율이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시간에 비해 행정 문서, 민원, 잡무에 쓰는 시간 비율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누가 가장 손해를 볼까요? 거듭 말씀드리죠. 선생님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 아닐까요? 선생님이 아이를 관찰하고 아이들이 보내는 여러 다양한 신호의 의미를 읽고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행정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문서 업무, 공문 읽기 회신, 각종 교육청 정책 변경 확인 및 반영, 행사계획 운영 결과 보고, 생활기록부 작성, 나이스 시스템 입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학교평가 자료 제출, 장학자료 준비, 서류 증빙 취합, 학폭 의심 즉시 보고, 갈등 조정 기록, 부모님 전화, 문자 실시간 응답, 사안 처리 문서화, 분쟁 회의 참석, 교실 복도 안전 점검, 운동장 계단 안전 확인, 소방 재난 대비 훈련, 체험학습 안전 계획, 급식 지도, 등하교 지도, 결석 확인 전화, 단체복 준비물 수합, 통신문 발송 회수, 사진 촬영 및 업로드, 각종 학급 SNS 운영, 행사 준비. 제가 선생님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중에서 선생님이 꼭 해야 할 일, 정말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잡다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선생님은 내 아이 얼굴을 제대로 볼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게다가 요즘 아이들은 예전과 다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죠. 공격성, 충동성을 보이는 아이들도 많아졌습니다. 우울, 불안, ADHD 역시 많아졌습니다.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아이들도 심각해졌습니다. 또래 갈등 흔한 일입니다. 가정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매일 아이들의 모습, 감정 폭탄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열정적이었던 선생님들이 먼저 무너지는 이 현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성껏 아이들과 상담하고 아이들 사이의 잦은 충돌 정성껏 중재합니다. 수업 자료 밤늦게까지 준비하면서 정서적 위기 학생 케어에도 열심히, 한편 부모님과도 성실하게 소통하는 이런 교사가 가장 먼저 번아웃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근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적당히 하는 교사를 비판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비판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그 비난의 화살은 열심히 하는 교사들에게 더 깊게 꽂힙니다. 진짜 교육자들은 그 비난 한마디에도 크게 흔들리고 더 빨리 지치고 학교를 떠납니다. 결과적으로 무사한 일 교사는 그대로 남고 진짜 교육자는 먼저 사라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피해는 언제나 우리 아이들에게로 돌아옵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 행정실무사를 배치한다. 여러 가지 온갖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이 폭증하는데 과연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 중요한 정책들은 여전히 교사 몫입니다. 서류는 이관되지 않고 추가될 뿐입니다. 교육청이 아무리 행정 업무 경감을 발표해도 실제 체감하는 교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사의 감정노동, 업무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아이에게 쓸 에너지는 그만큼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모님 마음으로는 100번 이해합니다. 저도 부모라면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선생님, 제 아이 좀 잘 챙겨주세요. 하지만 그런 요구는 구조적으로 절대 실현될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교사의 감정 에너지는 교실의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줘야 됩니다. 내 아이에게 100을 주면 누군가는 0이 됩니다. 그리고 개별 요구가 늘어날수록 선생님은 더 소진되고 결국 내 아이에게 돌아가는 관심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 나쁜 민원 소개합니다. 짝꿍 바꿔주세요. 우리 아이만 피해봤어요. 왜 바로 답장 안 하세요? 결국 교사 소진을 가독시킵니다. 결국 내 아이가 손해보고요. 그렇다면 좋은 민원은 없을까요? 우리 아이 선생님을 행정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선생님이 서류가 아니라 아이를 보게 해주세요. 교사가 학생 관찰에 집중할 시간을 보장해 주세요. 착하고 좋은 민원입니다.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실제 행동 몇 가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늦은 밤 연락 또는 즉답을 요구하는 것 피해 주십시오.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 추측보다 소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개인에 대한 민원보다 선생님을 돕는 시스템 개선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협력적 태도로 선생님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기, 열심인 교사가 살아남는 문화를 학부모가 만들어주기, 부모님, 선생님의 빈손에 서류 대신 아이의 손을 쥐어드리는 것, 그게 곧 우리 아이에게 주는 최고의 교육 환경 선물 아닐까요? 선생님이 살아야 교실이 살아나고 교실이 살아야 우리 아이가 삽니다. 선생님을 행정 서류 앞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부모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부모님의 선택 하나가 아이의 1년 아니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교실이 살아야 우리 아이가 성장합니다. 교실을 구하는 10가지 질문 에듀니티 TV였습니다.